어제 순천 완주 고속도로 터널에서 난 연쇄 추돌 사고의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일단 눈길 미끄럼으로 추정하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1대 총선을 치르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외부 인구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심만 확장되다 보니 구도심은 인구가 계속 신도심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던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순천 완주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2명 더 늘어 5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자는 43명입니다. 경찰은 도로 결빙 등의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결빙을 사고 원인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는 대형 차량 2대가 터널 밖에서 접촉사고를 낸 채 그대로 터널로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뒤이어 뒤따르던 차량 11대가 멈춰서면서 일부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고는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 차량이 덮치면서 쓰러지고 급기야 트레일러 등 2대가 부딪힌 뒤 불까지 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급제동한 질산을 실은 대형 탱크로리 트럭 및 곡물 운반 차량 등 약 20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은 30여 대가 터널에서 추돌하고 10여 대가 불에 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등 5명이 숨졌습니다. 3명은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도로공사 등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선 가운데 결빙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결빙된 도로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사고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남원에는 대설주의보 속에 5.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 있는 것 같길 그게 보여서 나는 브레이크를 살살살 잡아서 슬로우로 갔죠. 근데 그 근처에 딱 가니까는 내 차도 약간 밀리는 상황이 됐어요.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제설 작업을 했다면서 도로 결빙에 의한 사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시 56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고 원인을 도로 결빙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제설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CCTV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결빙이냐? 이것 말고도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선 불까지 나면서 터널에 유독가스와 연기가 가득 들어차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고가 난 터널은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와 연기를 빨리 빼내는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터널 입구에서 100m 안쪽. 이런데도 터널 밖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차량 추돌로 남불은 순식간에 번지면서 차량 10여 대를 태웠습니다. 불에 탄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당시 불길의 위력을 짐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도 터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고 차량에 있던 사람들은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음을 추측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도 상당한 시간 동안 진입이 힘들어 구조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유독가스가 누출돼 있었죠. 누출돼서 접근을 못할 정도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분출되었습니다. 터널 안에 있던 소방시설은 소화기가 유일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 3회 2터널에는 스프링클러나 연기를 빼내는 제연 설비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터널 길이가 4km가 넘으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
1km 이상은 재현 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3회 2터널은 710m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장 우리 등급이 이제 스프링클러는 이제 1등급이 아니고 4km 이상 터널이 아니고요. 재현 설비는 이제 1km 이상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의 고속도로 터널은 52곳으로 재현 설비가 있는 터널은 고작 9곳에 불과하고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 사고로 양 방향이 전면 통제됐던 순천 완주고속도로 하행선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합동감식을 마친 뒤 오후 6시부터 사고가 난 반대편 하행차로를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상행선은 터널 내부 조명 등 구조물과 노면 일부가 파손돼 보수 작업과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야 돼 당분간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21대 총선을 치르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터덕거린 전북 현안들로서도 마지막 기회인 셈인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립공공의대 범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법안 통과 기원제입니다. 참석자들은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뒷수습에 허둥대고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대학 설립하여 공공의료 확충하라.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 대학법 등 방역 사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김광수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만큼은 당리 당략을 떠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아시아 최대 연구시설인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책연구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인프라 확충하고 인력 확충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일단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터덕거리고 있는 공공의대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거인단 모집 결과 전북 도당에 10,000명 가까이 신청서를 제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은 온라인 신청자와 시도당 신청자로 비례대표 선거인단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권리당원 70%, 선거인단 30%를 반영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전국에서 38명가량 비례대표에 출마했으며 정당 지지율 10%를 가정할 경우 안정권으로 예상되는 15번 안에 염경석 도당 위원장 등 전북 인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주에선 최근 6, 7년 동안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까지 신도심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시만 확장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JTB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쇠락해가는 전주 구도심의 현실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최근 폐원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입니다. 원생이 예전의 절반가량인 20명 이하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촌 군지역도 아닌 엄연한 전주 시내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신도심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명 올해 지금 신입생 봤는데 다른 원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신입이 2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신입생이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때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곳 가운데 하나였던 이 지역도 인구가 줄면서 점점 침체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같은 데는 많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혁신이나 신도시로 가는 것보단 에코시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 인구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변화는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효천지구가 있는 효자 4동 인구는 2018년 분동된 효자 5동까지 더해 무려 83%, 에코시티가 있는 송천 1동과 만성지구가 있는 동산동은 각각 65%씩이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인후 2동 인구는 13%, 동서학동 인구는 24% 줄었고 풍남동 인구는 무려 44%나 감소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신도심과 달리 인구는 계속 줄고 상권은 쇠퇴하고 구도심 주민들은 소외감과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문에는 많이 가지요.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쳐갖고 살아지 그냥. 어디 이사 갈지도 모르고. 신도심으로의 쏠림 현상이 멈추지 않으면서 구도심에 들이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20대 여성의 자가격리가 오늘 해제돼 도내 자가격리 대상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도내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금까지 모두 97명이었지만 별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입국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 2,500여 명을 기숙사 등 별도 공간에 2주간 격리할 계획이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숙사 입소를 원하지 않고 있어서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늘어나던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출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 로컬푸드 매장의 연매출은 38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3억 3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6곳의 매출도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38개 로컬푸드 매장의 연매출은 해마다 1년 전보다 150억에서 170억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972억 원으로 1년간의 성장폭이 21억 원에 그쳤습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간만으로는 더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찬 사업과 로컬푸드 코너미 이동 장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자 조직들이 개발하고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주군과 전주시처럼 자치단체가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것도 전북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는 꼭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이랄지 준공공기관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공급을 해야 이게 지역 선순환 경제를 이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에서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활성화시키고 교육, 체험 공간과 연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주요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가 80km 이하에서 60km 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 속도를 80km에서 6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효자로와 용머리로, 팔달로 등 왕복 4차로 도로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80km에서 50km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을 내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들을 돕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김제에서 장미와 프리지아 5,000송이를 구매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모레에도 장미 5,000송이를 추가로 구매하고 다음 주부터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통해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꽃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의 공공기관과 농업인 단체에서 군대와 각종 학교,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농어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부대와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해 농업인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북대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는데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같은 과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익산 영하 6도, 진안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전주 9도, 익산 10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